안녕하세요. 하우넥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리드 프로젝션에서 늘 다루는 책, 맨 먼저 다루는 책, 그리고 10번 이상 리드 프로젝션을 했던 책인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1%, 평생 일할 수 있는 나를 찾아서라는 책을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요, 반드시 먹고 살 수 있는 1%의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지은 후지하라 가즈히로라는 분은 리크루트라는 일본의 유명한 어떤 대기업이죠.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민간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 지금은 교육혁명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입니다. 아주 일본에서도 책을 많이 썼고요. 토탈 한 200만 부 가까이 책이 팔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은 항상 이분이 본인의 어떤 강의 때마다 꼭 봐야 되는 책,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책이라고 손꼽히는 책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었습니다. 자, 리드 액션은요, 여러 가지 그 리드 액션을 제가 많이 해왔지만,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지하라 가즈히로라는 분의 책이 수십 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서도 이분이 책 서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책을 읽는가, 읽지 않는가, 또는 언제 읽느냐에 따라 당생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대단한 어떤 포부죠. 이 책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또 그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이건 아주 대단한 자신감인데, 이분의 그 수많은 책에서도 이렇게 책의 서두에 이런 말을 써놓은 책은 이 책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책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책은 이분의 어떤 근본 사상에 아주 근접해 있고 가장 어떤 중요한 폴리시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책으로 리드 프액션을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읽느냐 안 읽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책으로 리드 프액션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리드 프액션을 하다 보면 각자의 어떤 절실함이 있거든요. 각자의 어떤 갖고 있는 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 절실함과 그곳에 온 분들의 독서 모임에 같이 온 리드 프액션을 같이 하게 되는 분들의 지성이라고 하죠. 그걸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데 각자의 어떤 그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부딪히게 되면 절실함과 집단 지성이 부딪혀서 리드 프액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리드 프액션을 할 때마다 다르고요. 같은 책으로 하는데도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만큼 이 리드 프액션은 언제나 액션을 중요시하는 독서 모임이다 보니까 그곳에 온 상태, 그곳에 온 분들의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는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시나리오도 매번 다르고요. 그곳에 온 분들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자,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당신의 시급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이 시급은 얼마냐라는 물어봤을 때, 내 시급이 얼마지? 5천 원인가?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이런 걸 잘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연봉은 다 알죠. 내가 5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 뭐 1억이다. 본인의 연봉은 알지만 막상 시급을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예나 우리의 예나 비슷하겠지만 일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한 800엔 정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8,000원 정도죠. 거기서 1시간당 시급이 유명한 컨설턴트 정도가 되면 뭐 아니면 유명한 회사의 컨설턴트가 1시간당 받는 시급이 8만 엔, 80만 원이죠. 그러니까 800엔에서 8만 엔까지, 8,000원에서 80만 원까지라고 하는 시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건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시급이 차이 나냐? 라는 건데요. 그건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 저자가 얘기하는 또 하나의 어떤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는 정보 편집력의 시대라는 겁니다. 편집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가 워낙 인터넷상에 넘치고 흘러나가다 보니까 정보 자체는 이미 중요하지가 않고요. 정보를 어떻게 편집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곱의 법칙입니다. 이 곱의 법칙이라는 말은 곱셈의 법칙이죠. 제가 정말 많이 쓰는 내용인데요. 제가 실제로 리드 프랙션을 하면서 이 곱의 법칙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다기보다는 실감을 했다는 거죠. 흔히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죠. 뭐든 집중해서 10,000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또 우리가 보통 회사에 들어가서 사원부터 시작해서 뭐 주임, 뭐 계장, 아니 대리, 한 대리급 정도 되는데 짧게는 3년 아니면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죠. 보통 3시간씩 하게 되면 이 40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가 걸리고요.
5, 6년이면 5, 6년 6시간씩 5, 6년이면 한 5년이면 될까요? 근데 우선 중요한 거는 100명 중에 하나가 되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이요. 왜냐하면 대리급 정도 되는 데 있어서 한 5년 정도 그 분야에서 뭐가 됐던 내가 영업으로 시작을 했던 총무로 시작을 했던 생산으로 시작을 했던 연구직이던 한 5년 정도 돼서 대리급 정도가 되면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죠. 사실 전문가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서 충분히 통용이 되는 그 정도 수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 정도의 내 동기가 100명이 있었다 그러면 그 동기 중에 한 명 정도의 어떤 특출한 분야를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스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스텝이 뭐냐? 자, 첫 번째 일단 내가 20대에 어쨌든 간에 첫 발짝을 더 내디뎠어요. 그건 내 분야를 하나 정해서 그 중에서 어떤 100분의 1이 됐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누구나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스텝이 문제예요. 보통은 회사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현대에 들어갔어요, 같이. 근데 한 친구는 연구소에 들어갔고 나는 자동차의 영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난 다음에 둘 다 똑같이 기술과 영업이었는데 기술직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어떤 자천을 당해서 본인은 자천인 거죠. 너 이제 기술직 그만하고 영업으로 가. 기술 영업을 해.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연구소를 떠나서 기술 영업으로 가서 자동차를 팔면서 그걸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같은 동기였던 연구소에 있었던 친구는 그 후로도 계속 이제 살아남았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연구소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연구소에서 10년이 지났을 때 한 친구는 연구소에서 10년을 계속 지냈지만 물론 이제 가장으로 진급을 했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기술직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친구는 영업도 알고 기술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두 분야에서 전문성이 생긴 겁니다. 근데 회사가 10년 뒤에 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어쩔 수 없이 감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를 자를까요? 기술직에 있는 사람을 아무래도 자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또 하나의 친구는 그 영업과 기술을 아는 사람은 기술직으로 다시 보낼 수도 있고 영업도 알고 이렇게 두 분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분야에서 충분한 어떤 값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자를 수가 없지만 기술밖에 모르는 사람은 한 분야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5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기술이 더블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게 세 삼각형,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삼각형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올바르게 어떤 만시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한 분야에서 투자를 해서 내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 다음에는 A 지점의 전문가가 됐다고 한다면 삼각형의 밑바닥을 하나 더 그리라는 거예요. B 지점이죠. B 지점에서 또 10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곱셈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 해서 만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분의 1명, 대기업에서도 10,000명 중에 한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만분의 1 정도의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밑변이 된다는 거예요. 20대에서 하나를 택하고 또 30대에서 하나를 택하고, 그죠? 그 상태에서 삼각형을 그리는데, 자, 만약에 내가 20대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또 하나의 어떤 그 전직을 하던 아니면 부서를 옮겨서 또 하나의 그 B라고 하는 전문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 삼각형을 그릴 때, 세 번째 삼각형 꼭지점을 40대에 또 하나를 그린다 그러면, A 곱하기 B 곱하기 C,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 하면 100만 분의 1이 된다는 거죠. 100만 분의 1을 그릴 수만 있다면 100만 분의 한 명의 존재가 될 수만 있다면 먹고 사는데 직장이 없겠죠.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어떤 고배 법칙인데요. 사실은 이 법칙을 아주 쉽게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아주 격찬을 받았고 제가 리드프 액션에서 이것을 칠판에 가르치면서 설명을 했더니 어느 어머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군대에 있는 내 아들한테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이 더 늦기 전에 이 사실만 깨달은다면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망설임이 없을 거다. 이 책은 정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다. 이렇게까지 막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책은 대학생들, 직장 초년생들 아니면 40대에서도요 가능한 게 40대에 다시 시작하면 돼요. 뭐 40대까지 뭔가 하나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를 시작해서 50대까지, 뭐 60대까지 충분히 100만 분의 1이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노력을 하면요.
어떤 분은 1년 만에 이걸 달성하는 분도 있고 1년이 너무 힘들다면 최소 3년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계획을 세우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10대나 20대 친구들한테 자, 너 10년 계획을 세워서 세 가지 분야에서 네 인생의 삼각형을 그려라. 그러면 100만 분의 1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100만 분의 1의 존재라는 건요. 결국은 희소성입니다. 흔히 게임 아이템에서 레어템이라 그러죠. 아주 희귀한 아이템, 그 레어템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만 분의 1의 희소성을 갖는 정도의 가치를 가지려면 그 가치 자체가 올림픽 메달리스트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올림픽에서 12년 동안 4년에 한 번 열리니까 3번을 나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올림픽에 선수가 나가서 뭐 올림픽 선수가 되는 것도 힘들지만 일단 선수로 나가서 12년 동안에 동메달이라도 하나 따면 메달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는 거, 그게 1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10년 만에 100만 분의 1이 된다는 건 대단한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희소 가치를 어떻게 내가 추구할 거냐? 그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1%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그 실마리가 사실은 이 책에 있거든요. 근데 가장 핵심은 이 고백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입니다. 1000만 분의 1의 희소성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나라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분야가 좀 희한하지만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셨죠. 네, 1000만 분의 1은 노벨상을 타는 확률이라고 해요. 일본에서의 기준이지만 일본은 벌써 한 노벨상을 탄 분들이 20명 가까이나 돼요. 그렇지만 1억 2천 인구 중에 20명이니까 뭐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1000만 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1000만 분의 1은 삼각형에다가 또 100분의 1 곱하는 거예요. 완전 입체가 되는 겁니다.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 곱하기 100분의 1, 100만 분의 1이죠. 또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네 가지 전문성이죠. 그러면 1000만 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1%가 우선은 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어템이 되라. 희소 가치를 아주 높여라.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네. 또 리드 오브 액션에서 이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